자, 여러분, 이번에는 설화의 세 가지 갈래 중에 사실은 가장 많다고도 볼 수 있는 민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설화를 설화라고 하지 않고 민담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민담은 백성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모든 설화는 민담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세분화하면 신의 이야기, 신화와 어떤 비범한 인물의 안타까운 실패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어떤 전설, 그것 말고 이것과 구분되게 일반적인 백성이 뭔가 재미있는 교훈이나 교훈을 주는 그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본인의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걔가 그걸 발휘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 짧은 백성의 이야기 또는 전래동화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선녀와 나무꾼, 그리고 혹부리 영감, 이런 것들이 콩쥐팥쥐, 이런 애들이 다 민담에 해당이 돼요. 자, 대표적이면서도 좀 재미있는 민담을 짧은 거를 몇 가지를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민담은 그냥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좁쌀 한 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총각이 좁쌀 한 톨을 가지고 집을 나섰다. 총각이 주막집에 들러 이렇게 말했어. 좁쌀 한 톨을 주인한테 맡겼는데 주인은 좁쌀 한 톨을 방 구석에 던져놓았다. 그런데 쥐가 그것을 먹었다고 하자 총각은 주인한테 내 좁쌀 한 톨을 없어지게 했으니 그 쥐를 잡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쥐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던 중 주막집에 다시 들러서 쥐 좀 맡아주세요 하고 쥐를 맡겼어요. 근데 그 쥐를 고양이가 먹었죠. 고양이가 먹자 아니 내 쥐를 잡아먹었으니까 그 고양이를 주세요 라고 쥐에서 이제 고양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다른 주막집에 가서 고양이 좀 맡아주세요 했는데 고양이가 도망갔어요.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말했어. 총각한테 아이고 걔한테 물려 죽었나 보다 이렇게 변명을 했고요. 그러자 총각은 그러면 내 고양이를 죽게 했으니까 그 고양이를 죽였다는 개를 나한테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또 개를 이제 데리고 또 다른 주막집에 들러서 개 좀 맡아주세요 이러고 맡았는데 개가 우연히도 말 발굽에 차여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총각은 내 개를 죽게 했으니 말을 나한테 주시오. 그래서 또 이제 개에서 말이 된 거야. 또 말을 끌고 가다가 주막집에 들러서 말을 맡겼죠. 그런데 말이 이번에는 황소의 뿔에 받쳐서 죽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싶기는 한데 그랬다고 해요. 그러자 이제 이번에는 그 황소를 주세요 라고 해서 황소를 몰고 이제 또 길을 가다가 어떤 주인한테 맡겼는데 그 주인이 나 착각하고 그 소를 정승집에다 팔아버렸네 라고 한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될까 싶은데 자기가 소가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총각의 소를 잘못하고 팔았든지 뭐 그랬겠죠? 자, 그러자 이제 총각은 정승집에 가서 황소를 내놔라, 제 소입니다 라고 하니까 정승집에서는 그 소를 이미 잡아먹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럼 그 소를 누가 먹었는데요? 그 고기를 먹은 사람을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내놓아라 라고 하니까 정승은 괘씸한 마음이 들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당당하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용기를 아주 가상하게 여겨서 고기를 가장 맛있게 먹었던 그 소고기를 냠냠 맛있게 먹은 우리 딸을 주겠다. 내 딸하고 결혼해라 라고 해서 총각은 정승의 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 정승이라고 함은 우리로 따지면 거의 뭐 대통령 밑에 있는 국무총리,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근데 또 조선시대보다 이제 오래된 일이니까 굉장히 힘이 센 그런 세도가의 집이겠죠. 근데 거기까지 가서도 내 할 말을 당당히 하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결국에는 좁쌀 한 톨로 시작해서 쥐, 고양이, 개, 말, 황소, 딸까지 계속해서 물물 교환을 해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무슨 사람하고 바꿔요. 시집을 보내면 어떡해요. 자, 그러한 그 논리나 감성으로 이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떻겠어. 말도 안 돼. 근데
약간 우습다 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자, 다음 이야기 하나 읽어볼게요. 이야기는 붉은 구슬, 푸른 구슬이라는 이야기예요. 옛날 옛적에 마음씨 착한 아우와 고약한 형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은 재산을 독차지하고 아우를 내쫓아버렸다. 그럼에도 아우는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형한테 아우가 곡식을 구워달라고 했다. 그런데 형은 별다른 도움도 주지 않고 아우를 쫓아냈다. 그 아우는 집을 가다 길 한복판에서 수수 이삭을 발견했다. 그걸 본 아우는 수수 이삭을 쪄서 가족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했다가 얼마 안 가, 어차피 나눠서 먹어봤자 여기도 안 되고 차라리 수수떡을 만들어서 판 다음 그 돈으로 수수떡을 다시 사고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수수떡을 만들어서 시장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가던 길에 나무 그늘에서 허기가 져서 너무 배고파서 누워있는 할머니를 보자 아우는 수수떡을 모두 할머니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기운을 차린 할머니는 감사를 표하며 저 산꼭대기에 있는 나무 밑에 붉은 구슬과 파란 구슬이 있는데 두 구슬 중에 파란 구슬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파란 구슬을 던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사라졌습니다. 참 독특한 할머니죠. 아우는 할머니가 말한 산꼭대기로 가서 나무의 밑을 파보았더니 정말 두 개의 구슬이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파란 구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 집에서 파란 구슬을 던졌더니 거기에서 커다란 황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던지니까 황소가 계속 나와서 아우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소식을 듣게 된 형은 아우한테 너 어떻게 부자가 됐니? 이렇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아우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형은 금방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정말 나무 밑을 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개의 구슬이 있었죠. 그걸 본 형은 파란 구슬에서 좋은 게 나왔으니까 붉은 구슬에서도 좋은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 구슬을 모두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파란 구슬을 던지니까 정말 황소가 나왔죠. 기분이 좋아진 형은 붉은 구슬을 던졌는데 거기서는 호랑이가 나오더니 방금 나온 소를 잡아먹고 사라졌습니다. 아니 이상하다 라고 생각했고 형은 다시 붉은 구슬을 던지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호랑이가 나와서 이번엔 형을 잡아먹고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에 무시무시하게 끝이 났죠. 그러니까 욕심을 과도하게 부리면 안 돼. 동생한테 잘 마음을 썼어야죠. 그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마지막 한 편의 이야기 보겠습니다. 나무 그늘을 판 부자. 옛날에 마음씨가 고약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인색해서 남에게 베풀기를 싫어했고 본인의 집 앞에 있는 나무 그늘에서 마을 사람들이 쉬면 굉장히 호통을 내면서 내쫓고는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총각이 부잣집에 있는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는데 부자가 총각을 보자 누가 우리 집에 있는 나무 그늘에서 함부로 쉬어? 이렇게 하면서 내쫓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총각이 꾀를 내어 이 나무 그늘은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돈을 주고 팔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부자 영감은 아니 집 앞에 있는 나무 그늘인데 그걸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애가 있네? 아주 잘된 일이다. 바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단양 정도면 되겠다 라고 했습니다. 총각은 정말 가지고 있었던 돈을 털어서 나무 그늘을 샀습니다. 며칠 뒤 다른 날보다 일이 일찍 끝난 총각은 부자의 집 앞으로 가서 집 앞에 있는 나무의 그늘에 누워서 낮잠을 zas어요. 그 모습을 본 이제 해가 기울면서 나무 그늘이 신기하게도 부잣집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집의 마당 안쪽으로 비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걸 보고 좋은 생각이 떠오른 총각은 재빨리 부잣집 문을 열고 집의 대청마루에서 쉬기 시작했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집 앞에 있는 그늘이, 나무의 그늘이 해가 기울어지면서 바깥 그 안쪽으로 해서 마루 위에까지 나무 그늘이 비쳤나 봐. 자, 그 광경을 보자 부잣집 영감이 화가 나서 아니 이놈아 왜 우리 집 안방에 누워있느냐? 꺼지지 못해? 호통을 쳤다.
그러자 총각이 빙그레 웃으면서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며칠 전에 나무 그늘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 그늘이 비추는 곳에서 쉬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부자는 화가 났지만 자신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기만 했다. 그 뒤에도 총각은 나무 그늘이 부잣집 앞으로 비치면 계속 부잣집을 들락날락하기 시작했다. 며칠 뒤에 부잣집 영감은 초대한 손님들과 함께 사랑채에서 잔치를 열었다. 그날 나무 그늘이 사랑채로 비치자 총각과 총각의 친구들이 사랑채로 몰려들어와 눕고 상 위에 올라가는 등 야단법석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걸 본 손님들이 총각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총각들은 예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너 왜 올라와서 애 피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총각들은 아니 나무 그늘 앞에서 아래에서 좀 쉬려고 했더니 우리 집 나무 그늘이라고 쉬지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섯 냥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지금 나무 그늘이 여기 와 있으니까 저희가 충분히 여기서 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손님들은 부자 영감이 아유 쯔쯔쯔 그렇게 인색해서야 라고 행동을 욕하면서 다시는 부자 영감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부자는 자신이 한 행동을 후회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자, 그 이후에도 총각이 계속해서 그늘이 비칠 때마다 부잣집을 드나들자 부자는 돈을 줄 테니까 다시 나무 그늘을 팔아주세요 라고 간청해도 총각은 예전에 산 건데 어떻게 물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결국 총각의 행동을 견디다 못한 부자 영감은 집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으며 그 뒤에 그 집의 주인이 된 총각은 그 집을 마을 사람들의 공동 소유로 만들어서 누구든지 편히 쉬도록 배려했다고 합니다. 와, 재밌죠? 그러니까 나무 그늘을 사서 이렇게 조금 못되게 군 총각도 잘못이지만 아유 나무가 만들어주는 자연의 선물인 그늘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세 편의 재미있는 민담을 읽어보았습니다. 아, 이런 게 설화 중에 민담이구나. 우리 백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